자,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2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역학 부분보다는 조금 그래도 좀 난이도가 좀 낮아졌다가 또 수능 특강 다음 회차에 또 그 F&MA 쪽 그 앞에 역학 부분을 다루면 조금 어려워지고 그 상대적으로 운동량, 충격량이나 그 일과 에너지 부분은 그 조금은 좀 그 수월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습니다. 자, 25번은 자, 그림은 수평면에서 자, 0.8m/s의 속력으로 등속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 자, A, B가 빗면 위의 점 PQ를 각각 V, E, V의 속력으로 지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와 B는 그 Q에서 충돌한다. 자, 이 문제가 참 독특해요. 굉장히 조건이 단순하죠. 그 단순한 조건으로 V는 얼마인지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먼저 이게 운동량, 충격량인지, 에너지 보존 법칙인지, 그리고 등가속도 운동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는 등속도, 여기서는 등가속도, 그리고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도 버무려야 되는 좀 그런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조건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자, 일단 16m나 떨어진 채로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자, A와 B가 이 올라가다가 만나기는 어렵겠죠. 그죠? 얘의 속도가 얘보다 느려지긴 하지만 같은 비율로 느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B가 올라가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오면서 2m/s가 돼서 Q에 도착하고 그동안에 A가 Q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래서 B가 속도 변화량이 그 B의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4m/s가 된다면 A도 Q까지 올라갈 때 마이너스 4m/s의 속도 변화를 가져야 되죠. 그래서 자, A의 속도는 자, 처음 속도 P에서의 속도는 V였죠. 그리고 속도 변화량이 4가 생겨야 되죠. 자, 근데 요걸 모르잖아요. A가 Q 지점에 도달할 때 A의 속도는 역시 2m/s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 2m/s라고 쓸 수 있는 이유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B가 8m/s로 해서 올라가다가 U 높이에서 2m/s가 됐다면 A도 8m/s로 가다가 Q 지점에 오면 어쨌든 2m/s가 돼야 되죠. 질량과 상관이 없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요게 2가 되기 때문에 V는 6m/s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식을 만들고 나면 이걸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자, 요 조건, 이제 이것을 이제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그 번역하는 일, 요게 조금 훈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림은 B와 실로 연결되어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A에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여 오른쪽으로 운동시키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 B의 질량은 각각 3kg, 2kg이다. 그림 나는 A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고 하죠.
자, 2초와 5초일 때 힘의 크기를 F2초, F5초라고 하면 F5초분의 F2초의 비율이 얼마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 문제는 뭐 3점짜리로 나와 있지만 전형적인 문제죠. 자, 처음에 F2초를 적용해 보면, 자, F2초가 가해질 때 지구가 당기는 힘은 반대 방향으로 20N이 되고, 이걸 가지고 3kg, 2kg니까 5kg짜리가 가속이 되죠. 근데 이 가속도가 4초 만에 4니까 1이 되고, 그래서 F2초는 25N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같은 방법으로 F5초는 F5초에서 역시 20N의 힘을, 그 중력을 뺀 거, 이걸 가지고 5kg짜리가 가속이 돼요. 근데 가속도가 얼마예요? 2초 만에 4만큼 내려왔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냥 이게 뭐예요? F는 ma, F는 ma. 그래서 넣어보면 F5초는 10N이 되고, 그래서 자, 요거는 10분의 25가 되기 때문에 나누면 2분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전에 다양한 문제들 속에 F는 ma를 적용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좀 연습을 했었는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물리에서 다루고 있는 그 대상들은 한마디로 뇌가 없다. 자기 생각이라는 게 없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F, 그것에 따라서 자기 질량과 가속도를 그냥 배출해내는 자동 판매기와 같은 이러한 것이지, 자기가 내가 이러한 외부에 뭔가가 오지만 다르게 반응하겠다라고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요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따져봐도 다 같아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뭐 EBS 문제가 똑같이 나오진 않으니까 여기서 한번 응용해서 요 그래프나 요걸 가지고서 응용을 한다면, 자, 2초일 때 실의 장력, 그리고 5초일 때 실의 장력을 구해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2초일 때 실의 장력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요 물체만 보면, 자, 얘는 지구가 20으로 당기죠? t 2초에서 지구가 당기는 거 20을 뺀 걸로 2kg짜리를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1이에요. 그래서 t 2초는 22N이 되죠. 자, 같은 방법으로 5초일 때에는 t 5초일 때 지구가 당기는 힘 20N을 빼고 이걸로 2kg을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t 5초일 때는 16N이 되죠. 자, 그럼 요 각각을 한번 넣어서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자, 2초일 때 여기가 22N이면 여기도 22N일 거고, 그럼 여기가 25N이었으니까 요거 알짜 힘이 3N이 되고, 이게 3kg으로 가속도 시켰으니까 가속도가 1이 되는 거 맞죠? 또 5초일 때를 볼까요? 5초일 때 여기가 16N이었어요. 그러면 여기도 16N일 거고,
여기에 10N으로 얘를 당겼다고 했으니까 R자임이 6N 마이너스 방향이죠. 그러면 이걸로 3kg을 가속시키면 가속도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그래서 이쪽도 FMA가 성립을 하고 이쪽도 FMA가 성립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각각 질량 2kg에서 1kg의 물체 AB를 실로 연결하여 서로 다른 경사면에 놓고 손으로 잡고 있다가 가만히 놓았더니 AB가 등 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다가 2초 후에 실이 끊어졌다. 자, 그림 나는 A, B의 속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1초일 때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라네요. 자, 우리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라 그랬죠? 2초 후에 실이 끊어졌다. 자, 실이 끊어진 이후를 먼저 분석을 해보면, 자, 이게 끊어졌으니까 어때요? 미끄러지는 힘, 이것으로 이 두 물체가 각각 가속이 되겠죠? 근데 A의 가속도는 2m/s 제곱인 걸 보면 2 곱하기 2, 4N의 미끄러지는 힘이 있고요. B는 어때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라는 건 반대 방향. 여기가 플러스이니까 이 반대 방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1m/s 제곱이고, 그러면 그 미끄러지려고 하는 힘이 1N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서로 묶여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F는 4에서 1N을 뺀 게 F고, 그걸로 1kg, 2kg 둘 다 가속이 돼야 되니까 3kg짜리를 가속도는 얼마예요? 요 기울기로 알 수 있죠? 1m/s 제곱. 자, 그래서 요걸 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를 구하는 거죠. 자, 요거 T를 구해보면, 자, 여기는 4에서 T를 빼죠. T에서 4를 빼냐, 4에서 T를 빼냐, 요거를 결정하는 방법은 얘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어디냐를 보고, 자, 이 물체는 지금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어떻게 알아요? 2초 후에 A가 이쪽으로 움직이는 게 플러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래서 요게 얘보다 크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게, 반대로 놔도 문제는 풀리지만 이렇게 놓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4에서 T를 뺀 걸 가지고 2kg을 가속시켰더니 가속도가 1이 된 거죠. 그래서 T는 2N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걸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이게 여기에 2N이면 여기도 2N이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양쪽을 끌어당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2N의 힘을 가했는데 미끄러지려고 하는 1N이 빼져서 얘는 1N의 R자임이 있고, 이걸로 1kg을 가속시켰더니 1m/s 제곱이 된다. 다들 아구가 맞죠. 그래서 2N의 그 힘으로 당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철수가 읽은 신문기사 일부의 관련 자료이다. 자, 땡땡 야구장에서 사용하던 펜스를 신형 펜스로 교체한다고 한다. 그동안 선수들을 부상에 떨게 했던
펜스가 이제라도 교체된다니 다행이다. 자, 그림은 펜스의 수직으로 같은 속력으로 부딪힐 때 기역 니은으로부터 선수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 순서 없이 나타낸 자료로 두 그래프의 아래 면적은 같다. 자, 그럼 기역에 해당하는 자료가 A다. 자, 기역은 뭐예요? 기존 펜스고 그 부상에 떨게 했던 펜스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평균 힘이 큰 A가 기역이 되겠죠. 니은은 기역보다 선수가 펜스로부터 받는 힘, 정확히 말하면 이게 충격력이죠. 그죠? 힘의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맞죠? 자, 니은은 기역보다 선수가 펜스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를, 자, 충격량은 여기서 뭐예요? 두 그래프의 면적이 같다. 이 면적이 곧 충격량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더라도 같은 속력으로 가던 게 부딪혀서 멈췄다면 충격량은 같은 거죠. 근데 그 충격력을 시간을 길게 해서 충격력을 작게 하는 게 대부분의 안전 장비들이고, 이런 서술들이 우리가 자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더 전형적인 문제이니까 더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자, 29번 문제예요. 운동량, 충격량 문제죠. 자, 그린 가는 수평면 위에서 물체 A가 동일한 식선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 B, C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ABC의 질량은 M, 4M, 2M이고 ABC는 동일한 직선 위에 운동하며 B의 충돌 후 A는 정지한다. 자, 그림 나는 B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네요. 자, 기억.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 자, A가 B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B가 A로부터 받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면 되겠죠. 자, B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다가 2m/s로 속도가 증가했으니까, 자, 충격량을 구하는 또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FT로 구하거나 또는 힘과 시간의 그래프로 구하거나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거였죠. 자, 여기도 그래프가 나오긴 하지만 시간과 힘의 그래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할 수 없고요. 이거 힘이 일정해야 되는데 뭐 요 구간에서는 힘이 일정하지만 미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조건을 가지고 하면 나중 운동량은 4m짜리가 2v라고 하는 속도를 가졌으니까 요게 나중 운동량이고요. 처음 운동량은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0이죠. 그래서 B가 받은 충격량이 8mv라면 A도 B로부터 8mv만큼을 받았겠죠. 근데 여기 조건에서 A는 정지한다고 하는 걸 보면 처음에 얘가 8mv의 운동량, 다시 말해서 8v로 오다가 부딪힌 다음에 제자리에서 멈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B와 충돌 후 C의 속력은 2V이다. 자, 그러면 C가 받은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구해야 될 거고, 근데 여기서 C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B가 받은 충격량과 C가 받은 충격량이 같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구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도 또 해보면 C와 충돌한 다음에 4m짜리가 V가 됐죠.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은 8mV였죠. 그럼 B가 받은 충격량은 4mV. 요 마이너스는 어때요? 처음에 가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받았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B가 왼쪽으로 4mV만큼의 충격을 받았으면 C도 오른쪽으로 4mV만큼의 충격을 받겠죠. 자, 그래서 C의 운동량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죠. 그리고 4mV만큼을 받았는데 C는 질량이 2m이니까 자, C의 나중 속도는 2V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D가 충돌하는 동안 B에 가한 충격력의 크기는 A가 C의 3분의 2배다. 자, 충격량은 FT이고 충격력은 따라서 T분의 I가 될 텐데, 자, 요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은 8mV였고요. 요 구간에서 받은 충격량은 4mV죠. 근데 자, 걸린 시간이 얘는 3t가 걸렸고 얘는 t가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게 충격력의 크기죠. 자, 비율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A가 뭐뭐의 몇 배다 하니까 얘가 기준이죠. 그럼 나눠서 mv t 그리고 요거 없애면 3분의 2배 맞죠? 그래서 그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그런 문제였어요. 자, 30번. 자, 그림 가는 전동기로 지면에 놓여 있던 질량 5kg의 물체를 연직 위로 들어올리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전동기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물체의 이동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물체가 지면에서 1m 올라갈 때까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래요. 자,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자, 안 눌렀네요.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mg의 h죠? 그러면 5kg짜리가 여기서 1m 결국 올라갔으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50Joule 증가하는 게 맞죠? 자, 줄이 물체를 당기는 힘이 한 1. 자, 힘이 한 1. 어떻게 구하죠? 힘이 한 1도 구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F, S, 코사인, 세타가 있고요. 또는 힘과 위치의 그래프에서 면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에너지의 변화량으로도 구할 수 있죠. 지금 이 조건에서는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죠.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0줄 그리고 여기가 25줄이니까 총 55줄의 일을 해준 거네요. 50줄이 아니라. 자, 그럼 55줄의 일을 해줬는데 포텐셜 에너지는 50줄 증가했다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을까? 운동 에너지로 갔겠죠. 자, 자, 0.7일 때 여기죠? 자, 0.7일 때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죠. 여기가 30줄이고 여기가 0.2니까 여기가 10줄이죠. 그래서 이 줄이 이 물체에게 해준 일은 40줄이에요. 이것은
에너지 변화량으로 바뀌었겠죠. 그래서 먼저 포텐셜 에너지 mg의 h로 바뀌었고, 그리고 그 나머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게 35니까 요게 5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맞죠? 요거를 역학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제가 지우개 찾고 있네요. 자, 처음에 요 0에서 0.5 구간에서는 알짜 힘이 있죠? 10N의 알짜 힘이 있죠? 그래서 10N으로 5kg을 가속시키니까 가속도가 2가 돼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 얘 속도가 얼마일까? 왜냐하면 요 다음부터는 중력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같기 때문에 알짜 힘이 없어요. 그냥 이 속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의 속도를 구해서 그걸로 운동 에너지를, 좀 무식한 방법이지만 한번 구해보죠. 자, 가속도가 2이고 0.5m 갔으면 그때의 속도는 2, a, s가 얼마죠? 0.5. 2as는 나중 속도의 제곱. 정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거가 없어지면 v제곱이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2분의 1의 m v제곱이니까 요게 없어져서 5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에너지 측면으로 해서 풀면 이렇게 세세하게 구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이제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자, 이렇게 역학으로 풀어도 운동 에너지가 5줄이 나온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31번입니다.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 위의 점 A에 정지해 있던 물체가 직선 경로를 따라 운동하여 점 C를 속력 3V로 통과한다. 자, 그림 나는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을 A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점 B를 통과할 때 물체의 속력을 구하래요. 자, 지금 그래프가 알짜 힘과 거리의 그래프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곧 1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ES일 때까지, 자, 요거를 한번 이렇게 쪼개보면 하나, 둘, 셋. 요 하나하나를 W0라고 임의로 놔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ES가 됐을 때 3W0만큼의 1을 해줬죠. 근데 그 1이 곧 얘의 운동에너지 변화량이 됐겠죠. 처음에 정지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식이 되죠. 반면에 B 지점은 위치가 S일 때를 나타내니까 그때까지 이 알짜힘이 해준 일은 요만큼이에요. 그러니까 EW0만큼밖에 일을 안 해준 거죠. 이걸로 2분의 1의 M의 V 프라임의 제곱,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죠. 자, 그러면 얘를 나눠요. W, 2분의 1, 2분의 M. 그래서 요것도 3이 되면 요게 올라가면 V 프라임 제곱은 6V 제곱. 그래서 V 프라임은 루트 6의 V.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게 시간일 때랑 위치일 때랑 그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자, 그림과 같이 스키 점프 선수가 A에서 속력 V 제로로 도약하여 B에 착지한다. A, B 사이의 높이 차는 h이다. 자, 선수가 B에 착지하는 순간 속력은 얼마인가? 고3이 되면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직접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뭐예요? 전형적인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A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mgh 더하기 2분의 1의 m의 v0 제곱이 될 거고요. B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 요게 될 거고, 요 두 개가 서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의 m의 v' 제곱으로 같다고 놓으면, 자, 질량 없애고 2를 양변에 곱해주고 v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우면 v0 제곱에 2GH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로 V0 성분은 X방향은 그대로 유지하고요. Y방향으로는 이게 자유낙하한 거니까 EGH는 나중 속도의 제곱해서 EGH의 루트만큼의 속도를 가져요. X방향과 Y방향. 그럼 이 물체는 실제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피타고라스를 하면 X제곱, Y제곱, 루트.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점 P에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A가 점 Q를 통과하는 모습을 나타낸 거래요. 자,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 동안 옳은 것. 자, 실이 A를 당기는 힘이 한 일은 A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지금 실이 A를 이 방향으로 하고 A는 지금 이 방향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A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내려가면서 속도는 빨라지지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A의 역학적 에너지는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니은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보다 크다. 자, 여기에서 구조를 보면 B는 이만큼 올라갔죠. 그리고 A는 이만큼 내려왔고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의 처음과 나중이 서로 같다, 총합이 같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자, 여기서 이걸 빼면 EP에서 EP0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A가 에너지가 작아지죠. 요걸로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 B의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가 없어지고 그게 나머지의 운동 에너지와 이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는 요걸 머릿속에 두면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에다가 A의 운동 에너지까지 포함되니까 아무래도 얘가 크겠죠. 실이 A를 당기는 일이 한 일과 실이 B를 당기는 일이 한 일의 합은 0이다. 자, 일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자, 실이 당기는 힘, 이 방향, 이 방향이죠. 자, 작용 반작용이니까 힘의 크기는 같죠? 그리고 A는 이 방향으로 S만큼 갔고 B는 이 방향으로 S만큼 갔는데, 자, 여기는 반대 방향이죠. 자, 여기는 같은 방향이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선 1을 뺏겼고 여기선 그만큼의 1을 받았으니까 서로 상쇄돼서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1을 뺏기고 하나는 1을 받고, 실로 연결되어 있는 두 물체가 그 앞에서 가는 거는 실 때문에 뒤로 힘을 받고, 그 뒤에 있는 것은 그 실 때문에 앞으로 힘을 받기 때문에 그 힘 때문에 생기는 일을 서로가 주고 받게 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림 가는 물체 B와 연결되어 수평면 위에 정지해 있는 물체 A에 대한 수평 방향으로 A의 수평 방향으로 힘 F를 작용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의 질량은 4kg, 21kg이고, 자, 그림 나는 F의 크기를 A의 이동거리에 따라 나타낸 거다. 자, 힘 이동거리 그래프니까 면적이 W,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0에서 3m까지 F가 A를 당기는 힘이 한 1은 45J이다. 자, 힘이 한 1 어떻게 구한다고요? Fs 코사인 세타 면적 델타 E 에너지 변화량, 그 중에 지금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면적을 구할 수 있겠죠. 자, 3m까지니까 요 면적이고요. 요게 45J이 되죠. 맞아요. 자, 0에서 3m까지 A의 운동 에너지는 12J 증가한다. 자, 3m까지 45J의 일을 해줬죠. 그러면 그 45J의 일이 그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5J의 일 중에, 자, 3m까지 얘가 이동을 했으면 얘도 3m를 이동하겠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증가량 30J이 있고요. A와 B의 운동 에너지가 15J만큼이 생기는 거죠. 자, 15J 중에서 A가 전체 5개 중에 4개를 가져가니까 12J만큼을 가져가는 거죠. 자, 3에서 6m까지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자, 3에서 6m까지는 지금 지구가 당기는 10N보다 작은 힘으로 당기죠? 하지만 지금 45J의 일을 해준 것에서 15J를 추가로 해준 것이기 때문에 B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진 않아요. 외부에서 일을 계속 해주면 그것이 A와 B의 역학적 에너지로 증가를 해야지 이것이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보다 정확하게 풀어보면, 자, 요 구간에서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는 거죠.
요만큼은 뭐예요? B의 포텐셜 에너지로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에는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15J은 2분의 1의 5의 V제곱. 그래서 V는 루트 6 미터 퍼 세크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 구간에서 다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15J만큼을 플러스로 해서 받았는데 이제 15J만큼을 마이너스로 뺏겼으니까 이제 속도가 0이 되겠죠. 6m가 지나면 6m가 됐을 때 속도는 0이 되겠죠. 하지만 이 물체가 6m나 올라갔으니까 60J만큼의 포텐셜 에너지는 여전히 갖고 있는 거죠. 자, 이해가 되나요? 쉽게 설명하면, 자, 3m 지점일 때 B의 역학적 에너지는 1, 10, 3m. 이 포텐셜 에너지랑 아까 15J 중에 얘가 12J의 운동 에너지, 그럼 얘가 3J의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3J 해서 33J만큼의 3m 지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있었어요. 근데 6m 지점이 되면 지금 요만큼이 없어지니까 이 운동 에너지는 사라지겠죠. 그러니까 정지할 거예요. 하지만 위치가 6m니까 6m에서의 이 B의 역학적 에너지는 6해서 60J만큼의 역학적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에너지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F는 MA는 그 알갱이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보는 거라면, 자, 1과 에너지는 그냥 전체적으로 얘가 이만큼 가져갔으니까 얘는 이만큼이겠네. 서로 주고받는 게 같을 테니까 얘가 이만큼 없어졌으면 얘는 이만큼 생기겠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은 빗면 위의 점 A, B를 각각 V, 3V의 속력으로 통과한 질량 M인 물체가 반대쪽 빗면 위의 점 D를 속력 V로 통과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자, AB는 S고 CD는 ES이고 B와 C의 높이는 같대요. 자, 옳은 것을 고르라는데, 자, C에서 D까지 중력이 물체의 한 일은 마이너스 4mv 제곱이다. 자, C에서 D까지. 자, 여기서 여기 높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가 3v겠죠? 그리고 여기서 v가 됐으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자, 각이는 이 방향이고 중력은 이 방향이니까 요 fs 코사인 세타가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니까 지금 그걸 구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중력이 해준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이겠죠. 일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 중력이 한 일을 구하라고 하면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돼요. 에너지 변화량은 나중 에너지에서 처음 에너지를 빼는 거죠. 그래서 나중 에너지 2분의 1의 m의 v 제곱이고 처음 에너지 2분의 1의 m의 9v 제곱이니까, 자, 마이너스 4m v 제곱, 이만큼의 일을 중력이 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떤 근거를 계속 대려고 하는, 이렇겠지 저렇겠지가 아니라 기억이 맞는 이유, 기억이 틀리는 이유는 바로 요것 때문이라고 하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힘이 한 일은, 그러면 일을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요걸 활용해서 구해야 되겠죠. 갑자기 굵어졌어요. 자,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는 A에서 B까지가 C에서 D까지의 2배래요. 자, 물체에 작용한 R자임의 크기. 근데 여기서 보면은 F1이라고 하고 여기서 F2라고 하면, 자, F1은 곱하기 S가 이 변화를 만들어낸 거죠. V였던 걸 3V로 만들어 온 거고요. 여기서는 F2라고 하는 거 곱하기 이 S를 한 게 3V였던 걸 V로 만든 거죠. 다시 말해서 요 구간과 요 구간에서 해준 일, 다시 말해서 에너지의 변화량이 서로 같으니까 해준 일은 서로 같은데, 얘는 S만에 했고 얘는 ES만에 했으니까 여기는 EF가 되고 여기는 F가 돼야 같은 만큼의 일을 해준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디귿. A에서 B까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C에서 D까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보다 크다. 자, A에서 B까지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4mv 제곱이었죠. 그리고 C에서 D까지 증가한 포텐셜 에너지는 4mv가 되겠죠. 그죠? 여기서는 이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증가가 됐고, 여기서는 이만큼이 없어졌으니까 그만큼이 포텐셜 에너지로 증가가 됐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을 거예요. 야, 이 음직도르의 문제, 이제 많은 경우에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실이 있죠? 실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곳에서의 장력은 똑같아요. 다시 말해서 얘를 당기는 힘이 F라면 이걸 당기는 힘도 F고 이걸 당기는 힘도 F고 요걸 당기는 힘도 F라는 거죠. 실이 중간에 이쪽으로 당기는 것과 이쪽으로 당기는 게 반드시 같아야지, 또는 양쪽에서 당기는 힘이 같아야지 이쪽은 F로 당기는데 이쪽은 EF로 당기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음직도르래를 쓰면 어떻게 돼요? 자, 반대로 내가 F라는 힘으로 당기면 여기는 EF, 윗방향으로 EF로 당기는 효과가 있는 거죠. 하지만 자, 여기서 S만큼 갔을 때, 자, 여기서 2분의 S밖에는 안 가겠죠. 여기서는 실이 S만큼 풀릴 때, 자, 여기 있던 실이 여기까지 요게 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는 높이는 2분의 S밖에 안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시간으로 2분의 S 같은 시간 동안에 갔다면 속도가 V가 되고 여기는 2분의 V, 속도가 여기서 가는 속도랑 얘가 움직이는 속도는 절반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가속도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물체가 A라는 가속도를 가지면, 자, 2분의 1의 A, T 제곱이 S인데, 자, 요 경우에는 2분의 1의 A 프라임의 T 제곱이 그 같은 시간 동안에 2분의 S밖에 못 가기 때문에 요
그 가속도도 2분의 A로 절반밖에 안 된다는 것. 요게 이제 음직도르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자, 그걸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M인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수평면 점 P에서 A를 가만히 놓았대요. 자, P에서 Q까지 운동하는 동안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3배이다. 자, B의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 이게 S만큼 자, A가 S만큼 이동했으니까 B는 2분의 S만큼 내려갔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 B의 포텐셜 에너지, 자,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놓읍시다. 자,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은 M, G의 2분의 H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요게 뭐랑 같다고 했냐 하면 B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의 3배라고요. 이해가 되죠? 근데 원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고 하는 것은 자, 이 물체의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B와 A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원래 2분의 1의 M의 V 제곱 얘의 운동 에너지 그리고 얘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의 V 제곱인데 자, 여기서 이게 2V 제곱이 된다는 거 알겠어요? 얘의 속도를 V라고 놓으면 얘의 속도는 2V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B가 2분의 S만큼 내려가는 동안에 없어진 포텐셜 에너지로 B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 A의 운동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야죠. 자, 그래서 이 두 식을 비교해 보면 2분의 2 mv 제곱은 2분의 1의 m의 4v 제곱. 자, 여기에서 요걸 빼면 2분의 3에서 2분의 1을 빼면 요게 나오죠. 그래서 m이 2 스몰 m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여기? 여기가 2m이고 여기가 m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A의 운동 에너지는 자, 여기서 보면 전체 중에서 요게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1개를 얘가 먹고 나머지 2개를 얘가 먹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요게 2m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mg의 s가 되죠. 다시 말해서 A의 운동 에너지는 mgs의 3개 중에 2개에 해당하죠. 왜요? 요게 3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개는 얘의 운동 에너지고 나머지 2개가 A의 운동 에너지니까. 그래서 요 전체 중에 3분의 2가 A의 운동 에너지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요거 음직도르래라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도르래 문제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그 용설 저울을 놓고 자,
2kg를 매달면, 이건 뭐 움직 도르래는 아니죠. 도르래 문제예요. 그럼 지구가 20으로 당기죠? 얘도 20으로 당기고, 지금 힘이 같으니까 안 움직이죠. 그러면 가속도가 0이고,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윗방향으로 실의 장력이 20이고, 여기도 실의 장력이 20이죠. 그러면 반작용도 20, 20이니까 여기에 40만큼의 힘으로 버텨줘야 이게 가능해지겠죠. 상식적으로 그렇죠? 2kg짜리, 20N짜리를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그거를 버티려면 40N이 돼야 된다는 거. 근데 그러면 2kg짜리랑 3kg짜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때에는 알짜임이 있죠. 이쪽으로 10N으로 5kg을 가속시키니까 가속도가 2가 될 거고요. 그러면 얘는 지구가 30으로 당기는데 이쪽으로 가속도가 2니까 6N의 알짜임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24N의 그 장력이 있는 거고, 반대로도 24N의 장력이 있겠죠. 또 여기서도 지구가 20으로 당기는데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갖는다는 건 4N의 알짜임이 있는 거니까 윗방향으로 24N, 그럼 또 반작용으로 24N.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는 거는 48N의 그 힘이 걸리는 거죠. 신기하죠? 2kg, 3kg짜리가 매달려 있는데 그걸 버티는 힘은 50N이 아니라 48N이 된다는 거죠. 참고로 이 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7번. 자, 그림과 같이 물체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 같은 방향으로 직선 운동하여 점 PQ를 차례로 지난다. 물체는 구간 AB를 지나는 도중에 크기가 각각 F, E, F인 힘을 같은 시간 동안 운동 반대 방향으로 받으며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5배래요. 자, 감소한 에너지의 비율을 구하라는데, 자, 어떻게 되나요? 자, 얘를 요게 거리가 같다고 했으면은 일과 에너지로 구해야 되는 거고, 여기를 시간으로 주었기 때문에 뭐예요? 등가속도 운동인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자, 첫 번째, 처음 속도가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 처음 속도로 이렇게 가다가 요 구간에서 A라는 가속도, 이 A라는 가속도를 받았죠. 근데 여기서 같은 시간 동안이라고 그랬으니까 속도 변화량은 1대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자, A 구간에서 마이너스 V 프라임만큼 속도가 변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P점을 지나는 거죠. 여기를 P점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고 나서 마이너스 2V 프라임만큼의 속도 변화, 요걸 V 프라임이라고 하고, 요걸 마이너스 2V 프라임이라고 우리가 그냥 편의상 쓴 거예요. 그러고 났을 때 이제
여기가 Q가 되는 거죠. 자, 요 조건은 우리가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P에서가 Q에서의 25배다. 그러면 여기서의 25배니까 어때요? 1대 5가 돼야 되는 거죠. 여기가 뭐 V2'의 5. 자, 복잡해 보여도 V2'에서 2V'을 뺀 게 V의 2'이 돼야 되니까, 자, 넘어가면, 자, V'은 2V의 2'과 같아야 되죠. 지금 이제 이 문자들을 하나로 통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V 2'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2V 2'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5V 2'이었으니까 여기는 7V의 2'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라지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감소한 에너지는 에너지의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2의 A는 2분의 1의 M에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는데 감소한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큰 데에서 작은 데를 빼면 돼요. 49 V2'에서 25를 빼는 거죠. 자, 그리고 B 구간에서의 에너지는 같은 방법으로 25에서 V제곱이니까 25에서 2를 뺀 V2' 제곱. 그래서 비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V2'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면, 자, 요 위에 게 24죠? 밑에 것도 24죠? 그래서 24에 24니까 1이 되겠죠. 자, 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자, 요게 관건이 되는 거고, 가속도가 1대 2고 시간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 속도 변화량이 1대 2고 운동 에너지가 25대 1이니까 속도가 5대 1이고, 자, 요것들을 조합해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는, 다시 말해서 물리를 푼다고 하는 것은 에너지 감소량을 구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 요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어떠한 물리량을 새롭게 만들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마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살금살금 이렇게 뽑아내는, 아, A니까 B겠네, B니까 C겠네, 요런 이제 그 논리를 우리가 전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뭘 준비해야 될지 좀 더 명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풀까요? 자, 그림 가와 같이 수평면의 기준선에 정지해 있는 2kg의 물체에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였대요. 자, 그림 나는 물체에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라네요. 자, 0에서 4초까지 물체를 미는 힘이 한 일. 반갑죠, 이제? 힘이 한 일 어떻게 구해요? Fs로 구할 수 있고, 또 그래프의 면적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할 수 있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힘과 시간 그래프를
준 거죠. 자, 요거는 힘하고 위치, 거리의 그래프를 줘야 되니까 이 면적으로 구할 수는 없어요. 자, 그러면 힘하고 S 그래프로 구할 수 있을까요? 이건 언제 쓴다고요? 힘이 일정할 때. 힘이 일정해야 그냥 곱해버릴 수 있는데 힘이 시간에 따라 변할 때에는 구할 수가 없죠. 자,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운동량과 충격량으로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에너지 변화량으로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힘이 4초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6, 4, 24에 12 뉴턴 세크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그럼 이게 곧 저 물체의 운동량으로 됐겠죠. 2 곱하기 V가 12가 됐으니까 V는 6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된 거고, 세크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에너지 변화량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 에너지는 이거였고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체의 에너지 변화량이 36J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물체가 한 일은 36J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이 한 일을 구하는 요 세 가지 방법, 요건 여러분 머릿속에 계속 떠 있다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 것으로 풀어야 될지를 알면 좋겠어요. 여기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해서 V를 구하고 막 이렇게 구했잖아요. 근데 운동 에너지는 mv 제곱이고 양변의 위아래에다가 m을 한 번씩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2m분의 p 제곱,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V를 구하는 단계가 없이 요게 12뉴턴 세크고 이게 얘의 운동량이 됐을 거다 라고 하면 12의 제곱 그리고 2 곱하기 2 하면 36줄, 요게 한 번에 나올 수, 그러니까 계산 단계를 한 번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